우선 이 한일 간에 발표하기로 약속한 그 22일 오후 6시보다 이 1시간 앞서서 이 NHK 등에서 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합의 사항이 보도됐던 거. 네. 이것도 하나 문제로 꼽았고 그리고 합의 사항하고는 다르게 먼저 한 거죠. 1시간 먼저. 네네. 그리고 정작 그 양국이 오후 6시에 같이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 7, 8분 정도 늦게 했거든요. 우리는 정각 6시에 방송 다 끊고 생방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같이 해야 되는데 6시 정각. 시차도 없잖아요. 도쿄하고 서울이. 시차도 없죠. 그러니까 시계가 다 고장났나 보죠. 뭐. 예? 시계가 다 고장난 거예요. 네. 근데 6시 7, 8분에 뒤늦게 했다는 얘기죠. 네네. 7, 8분에 뒤늦게 한 것도 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점에서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너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뚱. 네.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듣고 계시다가요.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이따 끝에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뚱커벨 첫 번째 뭡니까? 지난주 초미의 관심사였었죠.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유예, 다시 불거진 한일 갈등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 했잖아요. 22일 날 저녁 6시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기자회견 열어서 일본한테 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 원인이 된 것은 일본의 태도였습니다. 이 우리와 이 물밑 협상, 실무자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일본도 태도 변화를 언급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유예를 했던 것인데, 그렇죠. 일본의 아베 총리, 일본 내각에서는 우리가 내준 건 하나도 없다, 완벽한 승리다. 네. 한국은 뭐 퍼펙트 게임했다. 퍼펙트다. 일본의 퍼펙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국이 굴복했다. 네,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자체도 사실이 아닌데 완전히 이건 정말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정상적인 아주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네. 정의일 실장 뭐라 그랬죠 어제? 한마디로 일본이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 아직 감기가 안 나셨군요. 네, 아직 네, 갑자기 네. 뭐를 했다고요?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돼. 견강부회. 네, 견강부회. 건강이 아니고요. 네. 네.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데 뭔 뜻이에요, 경강부에? 이게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가당찮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 정의안보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게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자회견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부산 백스코. 네, 보통 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자회견장이다 보니까 네. 그 외의 이슈를 다루는 것은 사실 좀 뭐랄까요,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정의용 실장이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은 뭐 일본의 얘기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정의용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한일 간에 발표하기로 약속한 그 22일 오후 6시보다 이 1시간 앞서서 이 NHK 등에서 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합의 사항이 보도됐던 거. 네. 이것도 하나 문제로 꼽았고 그리고 합의 사항하고는 다르게 먼저 한 거죠. 1시간 먼저. 네네. 그리고 정작 그 양국이 오후 6시에 같이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 7, 8분 정도 늦게 했거든요. 우리는 정각 6시에 방송 다 끊고 생방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한국의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6시 정각. 시차도 없잖아요. 도쿄하고 서울이. 시차도 없죠. 그러니까 시계가 다 6시 고장났나 보죠. 뭐. 예? 시계가 다 고장난 거예요. 근데 6시 7, 8분에 뒤늦게 했다는 얘기죠. 네네. 7, 8번에 뒤늦게 한 것도 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고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좀 꾸미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한국이 것이죠. 먼저 발표했으니까 7, 8분 늦게 이제 자기네도 발표하면서 네네. 한국이 우리 말 다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네. 하려고 그랬던 거 그렇죠. 아니냐? 뭐 지소미아 유예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뭐 수출 규제 한번 논의해줄게.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예. 게 이제 정의용 실장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도
이 좀 그 한일 간의 당초 발표하기로 한 내용에 그 좀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를 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안보실장이죠. 정의용 실장이 워낙 또 이 점잖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경강부회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게 아전인수입니다. 네. 아전인수. 그러니까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걸 뭐 우리 평상시에 표현대로 하자면 놀리냐 우리를. 네. 사실 이런 표현인데 너는 내게 모욕감을 네. 줬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걸 영어식으로도 표현했다고 하는데 하기는 안 해줬습니다. 영어로 보면 넌 놀리냐 try me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를 이딴 식으로 대하냐.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말 각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은 일본이 해도 너무했다. 이건 외교상 도의가 아닌 거죠. 네. 경강부에 경강부회.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왜 무겁습니까? 하여튼 무거우니까요. 경강부회가요. 경강부회 사자성어 말씀은 아전인수도 좀 비슷한 말이고요. 네, 정답으로 칠까요? 아전인수도 아닙니다. 저 경강부회. 경강부회. 네. 예. 또 황당무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황당무게도 다른 거 아닌가요? 무게 소리 사자성어 풀이 황당무계 뭔지 아세요? 노란 당근이 무게가 더 나간다. 아. 경강부회도 아마 우스갯소리라면 이거 제가 치는 거예요. 견강, 예, 네. 개가 강하면 회를 부쳐 먹는다. 이게 견강부회가 아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를 좀 더 큰 걸로 쳐야 되죠. 황당무계하네요. 자, 어때요? 일본이 이제 미국 압박에 한국이 물러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또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나온 반응은 물론 뭐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일본 고위공직자로부터 관계자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을 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그럼 나온 이야기냐? 일본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겠느냐? 예. 추측성 이 보도가 나오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어떤 청와대 얘기로는 그래요. 지난 19일 날 일본 측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일 밤 자정에 네. 우린 지소미아 종료시키겠다. 그렇게 최후 통첩을 했더니 일본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출 규제 문제하고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는 건데 지금 와서 딴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지소미아 관련해서 뚱블리 기자 미국 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 미국도 좀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지소미아가 조건부 유예가 된 것인데 이 미국에서는 갱신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좀 미국이 좀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좀 얘기를 한 좀 그런 예. 모양새인데 이것도 아전 인수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이 지소미아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미국도 좀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본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뭐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 에스퍼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일본 쪽도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일이 풀려갔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뭐 일본을 완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조건부 유예를 한 것인데 미국은 마치 뭐 이거를 뭐 되돌릴 수 없이 그냥 유예를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그 갱신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식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미국이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 믿기는 장사 안 하겠다라는 상쇄하겠다는 영어로 표현 쓴 것처럼 이번에도 리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갱신했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조건부로 종료를 연기했다가 맞는 것인데 미국식 해석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도 적어도 한국이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면 예. 용어 사용에 특히 영어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한마디 하세요. 영어 안 돼요? 그냥 영어 하기도 귀찮고요. 그냥 이 한마디. 하여튼 이 지소미아 이 종료 자체를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이게 유예했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 다음 달 말쯤에 중국 청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뭔가 일본 측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지소미아 철회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일본이 철회해야죠. 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먼저 나와야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 예. 종 울려주세요. 네.
김경래 PD가 딴 거 하다가 지금 기술 감독님하고 딴 얘기하고 있었나 봐요. 저 밖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감독님들. 정말 집중 안 하네요. 네. 손짓하면 종소리 나오기로 했는데 2초 늦었어요. 예. 네.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패스트트랙 2라운드 소식입니다. 예, 이번 주부터죠. 네. 다음 주까지 이제 27일 날 본회의 부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크게 이제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죠. 그리고 검찰 개혁 법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에 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안도 자동 부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병합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국회의장이 이 상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미 이 검찰 개혁안까지 부의가 되면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직후에 상정을 하겠다라는 네.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모레 27일 날은 선거법, 선거법, 네, 그다음에 12월 3일은 다음 주 화요일 3일 날은 검찰 개혁 법안. 그 두 가지가 본회의 부의가 되면 상정을 네네. 하겠다. 국회의장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국회의장이 바로 상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은 다음 주에 네. 뭐 늦어도 뭐 다다음 주 정도에 아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이 국회 내부에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네. 연말 국회가 뭐 또 초긴장 상태에 빠질 것 같고요. 자, 뚱커벨 소장님, 자유한국당 반발이 근데 심하죠. 네, 문희상 의장의 의지가 또 확고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지금 문희상 의장도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이제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지금 부의를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또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 이 한일 기업 플러스 알파, 원 플러스 알파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의 국회의장 임기 내에 패스트 트랙만큼은 처리하겠다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역사적 책무는 문희상 의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 업무를 위한 공수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한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하고도 정면 맞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 저지를 위해서 의원직 총사퇴 네. 이 카드보다는 오히려 이쪽 카드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본회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 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입니다. 자기 발언을 그냥 무제한 늘리는 거죠. 무제한이죠. 이래서 그 국회의 의사를 진행을 방해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네. 있습니다. 정상훈 기자, 그 네. 소수 다른 야당도 장애 집회 열고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라죠. 압박하고 있다면서요? 네, 23일에 이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 결단을 촉구하면서 장애 투쟁에 나섰는데요. 일단 뭐 여기서 이제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것은 뭐 3당 4당이 이제 연합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뭐 통일 안보 및 평화도 제대로 지키자라는 뜻이라면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를 한다면 그건 이제 그저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지역구가 축소되는 문제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네. 일단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은 뭐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뭐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선거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민주당 뭐 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고민은 깊은데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이러다가는 패스트 트랙마저 잘 안 되면 여당 또 원내대표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담이 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3당 원내대표들이 집중적이고 심화된 협상과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최대한 자유한국당을 기다려보는데 정 안 되면 밀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이제 우리 국민이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다음 주 3일. 네. 네. 그죠? 12월 3일 화요일 중요합니다. 이후가 되겠죠. 그 이유가 아주 될 겁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홍콩으로 가볼까요?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선거가 있었는데 범민주진영 그러니까 반중국입니다. 네. 압승을 했습니다. 예. 홍콩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몇 차례 가봤습니다. 몇 차례? 네네. 오. 이 문제 때문에 갔다 오신 건가요? 네, 홍콩이 그 현지 발음으로는 홍콩이 아닌 건 아시죠? 시안강입니다. 시안강.
그러니까 누가 이거 물어봤어요? 취재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궁금해하실 거 이 같아요. 문제 때문에가 옛날에 갔다 왔다는 거겠지. 아, 자, 구의원 선거 소개해드립니다. 예. 아 정말 이 투표율이 엄청났습니다. 무려 72.1%. 예. 우리 대선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는데 역대 뭐 채 60%도 안 되던 투표율인데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의지는 뜨거웠다. 이번 선거가 지방 선거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구의원 선거라고도 하는데 네.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정확히 얘기하면 선거입니까? 구의원 선거인 거죠. 구의원들을 선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구의원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구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근데 지방선거죠. 이게 워낙 좀 그러니까 작은 홍콩이 여러 개의 구로 이렇게 모여져 있나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은 단위의 선거고 그래서 지방 선거여가지고 사실 그동안 그렇게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위가 벌어진 이후에 이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데다가 잠깐만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구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다. 네네 그러면 중앙의회 뭐 이런 선거, 국회 선거 같은 것도 있어요? 국회 선거도 따로 있죠. 홍콩에도 이제 국회의원처럼 그 입법 기능을 하는 그 의원들이 있습니다. 오. 그 선거도 내년에 예정돼 있어요. 아, 그 선거는 이번에 한 게 아니고 네네. 지방의회 선거를 한 것이다. 지금은 이제 지방의회 자, 선거를 그래서 한 겁니다. 말씀 좀 계속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 구의원들을 투표를 하면 이 구의원들이 이 홍콩의 이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캐리람이라는 여성 장관급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행정장관을 이 홍콩 시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이 홍콩에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는데, 간선제죠. 네, 그러니까 1,2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여기에는 뭐 여러 뭐 전문직들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국민의 대표격인 뭐 그 국회의원들 들어가 있고 막 한데, 이 구의원들도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1,200명 중에 이 구의원 선거인단이 117명입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그 이른바 이제 친홍콩파가 뭐 50%, 친중국파가 50%다 가면 이 117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는 정당이 그거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117석을. 미국 선거인단 제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그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이제 또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네. 홍콩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그럼 같습니다. 캐리람 후임 장관 선거를 언제 하는데요? 캐리람 후임 장관 선거는 언제 하죠? 제가 그건 찾아보지 뭐 못해가지고. 내년 이후에 하나 아니, 근데 보죠? 곧 이제 그것도 일정이 잡히긴 할 텐데 네. 이 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홍콩이라는 데가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일국 양제 중국의 특별 행정구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의회가 훨씬 이 힘이 행정장관에 비하면 딸리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도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민주화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상의 이런 홍콩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가 약간 발현이 된다. 왜 이런 걸 해왔냐면 그동안에 행정장관 직선제를 하기 원했었습니다. 네. 홍콩 시민들은. 근데 이 토대를 이 크리스 패튼 마지막 종독이 떠나기 전에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97년에 홍콩을 덜컥 넘겨받자마자 에이 없던 일이야 이래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상 20년 전부터 지금의 홍콩 이공대학에서 펼쳐지는 그 시위의 불씨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 뚱커벨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디 랭귀지 뭐 다양한 바디 제스처 하면서 그렇죠. 시한강. 역설을 하고 시한강. 있습니다. 네. 공부를 꽤 하신 것 같아요. 밤샜죠. 지홍콩파라고 해야겠네요. 아, 정상 기자도 아까 그 중국 홍콩의 의회 그다음에 국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설명이 쏙쏙 잘 들어오게 해주셨고. 네네. 그 감사합니다. 지금 배 소장 그런 얘기했지만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얘기를 오늘 했다는 거예요. 홍콩의 구의원 선거 결과 관계없이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방송만 잘 듣고 계셨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다 이런 되지 않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에 경고성 메시지 보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일본 언론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사자성어라고 표현했는데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주장에 맞도록 한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가 뭘까요?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정답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아주 오늘 품격 있는 퀴즈입니다. 오늘 뚱커벨 힌트 주세요. 이게 아마 중국어로 하면 발음이 틀릴 수도 있는데 찌엔지양 뿌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뭐요? 그걸 찌엔지양 뿌후이 아마 맞는 중국어로. 예. 저희 중국어를 읽게 몰라서 잘 되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견땡땡 회 네 글자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개가 강하면 회를 부쳐 먹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반응들이 없으세요? 아, 참. 네.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좀 네. 마지막으로 이 홍콩 장관의 남은 임기가 2022년 6월까지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6월이네요, 그러면? 내후년. 아, 후년 네네. 2022년. 네, 하지만 중간에 알겠습니다. 경질이 되면 선거를 네.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